우리 당자님이 썩은 거를 그렇게 좋아해. 그쵸. 팍팍 썩은 거. 왜냐면 이게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그 수익률이 어마어마해요. 운영 수익률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같이 계약해주신 물건 중에 수익률이 78%인 그 와. 물건이 있었거든요. 와. 물건이 있어. 안녕하세요. 빌딩 부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근자판기입니다. 오늘은 저희 빌딩 부부와 2년 동안 함께한 우리 당근 자판기들 모셨습니다. 우리 벌써 2년 됐어요? 2년 차죠. 네, 2년 차. 네. 시간이 네. 금방 가죠. 네, 정말. 요즘 고객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숙박업 매물이 궁금해요. 뭐 호스텔 매물이 궁금해요 하면서 요즘 그게 좀 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아예 그냥 오늘 딱 맘을 잡고 네, 무엇인지 네. 어떤지 네.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 네. 합니다. 네. 아니 오늘 또 계약을 쓰신다고.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숙박업 계약을 우리 손미부 대표님이 잘 소개해주신 물건을 빠르게 또 저희 수강생님이 딱 마음을 잡으셔가지고 계약을 하십니다. 매주 쓰시는 것 같아요. 매주가 뭐예요? 일주일에 한 2개 정도만 해. 써야 되는데. 식사를 하나 세 개가 목적이에요. 네. 그 당자님 자리를 하나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오늘 쓰는 계약은 어떤 물건인가요? 오늘은 아직은 좀 시크릿하긴 한데 강북 지역에 있는 모텔인데요. 강북도 또 이제 구청 주변에 뭐 상업지도 되게 많고 또 인구가 많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영업이 잘 되는 상권이죠, 대표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유역 인근은 손미부 대표님께서도 이제 되게 좋은 물건을 많이 가져다 주시는데 그 3040 상권이라고 해가지고 구매력이 있는 상권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포진되어 있는 괜찮은 저렴 모텔들을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근데 이거 너무 좋은 정보인데, 네. 모텔들을 저렴하게 이제 매수해서 또 레노베이션 해가지고 저희가 잘 또 판매하려고 중개를 잘 해주셨습니다. 아니, 최근에 저희 회사가 25년도 1분기부터 지금 1월부터 지금 3월까지 계약이 엄청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계약이 많이 되고 있는 형태가 이런 숙박업 건물이 거래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이유가 네.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대표님은? 중개 시장에서 되게 오랫동안 계셨잖아요. 뭐 한 가지 포인트를 뽑자고 하면 저희가 이제 14년 동안 근생 건물만 중개를 했잖아요. 수익률이 저희는 이제 임대료를 받는 입장이었으니까 3.5%, 이제 4%만 나와도 너무 잘 나온다. 수익률이. 네, 제가 같이 이제 중개를 하고 매물을 보면은 숙박업을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그 수익률이 어마어마해요. 운영 수익률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같이 계약해주신 물건 중에 수익률이 78%인 그 와. 물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대표님께서 한 번도 태어나서 본 적이 없는 수익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78%라고 한다면 이 현금 에쿼티를 1년 반도 안 걸리는 상태에서 다시 회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가 너무 쉽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부단 그 건물뿐만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이제 숙박 건물의 운영 수익률이 그 정도는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건물에서는 임대 수익을 뭐 3%, 4% 정도밖에 기대할 수가 없는데 숙박업으로 가게 되면 임대를 주더라도 7% 이상의 수익률이 이제 나오고 통상적으로 만약에 운영을 했을 때 20% 이상의 수익률이 발생되다 보니 그 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던 분들도 숙박업에 좀 관심을 갖게 되신 것 같아요. 저는 원래부터 숙박업에 좀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원래 이런 거 아닌가 했더니 근생 건물 하시는 두 분을 만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 기본적인 근생 건물의 수익률이 원래 3%, 4%다. 아니 그렇게 쓸데기 없는 낮은 수익률로 왜 투자를 하는 거죠? 제가 그랬거든요. 저희는 근생 건물을 못 찾아가지고 꼬모빌딩이 이렇게 붐인데 쓸데기 없는 근생 건물 할 때마다 제가 덜컥덜컥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도 숙박 건물을 중개해 보니까 이게 두 가지 매력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던 운영 수익률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숙박 건물이 다 일반 상업 지역에 있어요. 거기서 부동산의 가치로서도 뭔가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있다 보니까 두 가지 매력적이 있으니까 지금 좀 많이 거래가 되고 있지 않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 수익률도 되게 높은데 플러스 상업지역에 있다 보니까 가지고만 있어도 가치가 상승하는 거를 소유자 이제 임대인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숙박 건물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대표님은 몇 건 정도를 그동안
한번 카운팅을 해보신 적 있어요? 저희가 근데 되게 오래된 것 같지만 실제로 제가 이걸 교육으로 푼 지는 한 얼마가 진짜 안 됐어요. 한 8개월,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거를 빼고는 이제 거의 다 손미 부대표님이랑 같이 계약을 진행을 했고 우리가 한 10건 정도는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10건 넘을 거예요. 네, 꽤 네. 많이 하지 않았나. 실제로 좋은 물건을 되게 이 숙박이란 특이한 케이스 때문에 좋은 물건을 갖고 있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손미 부대표님 팀에서 되게 많은 물건을 잘 이렇게 확보를 해 주셔가지고 다행히도 10건이 넘는 거래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중개를 해보니까 네. 일반 근생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중개하는 방법과 그리고 숙박업 건물을 중개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네, 체크 포인트도 다르고. 네. 그럼 그동안 이제 수강생분들 이렇게 계약을 써주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저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렵진 않았는데 이제 다른 그 로컬 부동산이나 아니면 다른 이런 중개소에 가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때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사실 여기 우리 손미 부대표님 워낙에 숙박이랑 관련된 걸 많이 하고 물건도 많이 갖고 계시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약도 많이 하다 보니까 숙박에서만 특이하게 챙겨야 되는 것들을 다 알아서 먼저 챙겨주시니까 되게 편안하게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반면 로컬 부동산이나 혹시 다른 데 가게 되면은 저희가 챙겨야 되니까 그 부분이 이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일반 뭐 주택 건물 이런 상업용 건물이 아닌 이제 숙박 건물을 한 번도 중개해 본 경험이 없는 그런 중개사들은 중개사를 할지라도 이게 솔직히 쉽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맞아요. 네. 왜냐면 저는 우선 중개인이다 보니까 이제 중개 행위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런 승계라든지 그리고 세무적인 거 뭐 간이가 대잔지 일반가 대잔지 일반 직접적으로 운영하실 거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 이런 법률적인 거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는데 이런 거를 체크하지 않았을 때 정말 큰 문제가 될 거예요. 맞아요. 예,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숙박업을 나도 중개해봐야지 라고 하시는 중개인분들이 꼼꼼하게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반대로 저는 이제 중개 업무는 확실하게 이제 꼼꼼하게 문제 없이 하려고 하는데 또 당자님은 본인 수강생분들이 사시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케어를 합니다. 뭐 보일러부터 시작해서 직수 뭐 상하수도 전기 어떤 전기가 도는지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얘기하셨는데 그 숙박업을 건물을 인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영업신고증을 승계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저희 수강생 쪽은 아니었는데 이슈가 한 분 있었다고 네. 하셨거든요. 기절할 뻔했어요. 네. 예. 저희 둘이 중개했던 물건이었는데 네네. 매도자분이 잔금 전날에 싹 다 깔끔하게 정리하셨어요. 네, 정리를 하시다가 너무 깔끔하게 정리하셨어요. 도 정리하고 사업자도 정리하고 영업신고증도 말소해버리고 저희가 그때 그 보건소에서 그 가가지고 4일 동안 거의 농성을 했거든요. 울고 살려달라고 빌고 협박도 했다가 뭐 그거 다시 살려놨는데 그런 일도 있었고 뭐 약간 그건 정말 특수하게 정말 센 경험이었고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영업신고증을 사실 그 챙겨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두 분은 알고 계시니까 영업신고증이 말소가 되니까 문제가 생긴 걸 알고 그걸 또 해결을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이걸 해결해주는 중개인도 사실은 없고 그리고 제 그냥 생각에는 내피셜에는 그거 그냥 가셔가지고 다시 신청하시던가 하세요 하고 하고 잔금 끝내고 끝났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두 분은 그걸 해결하시느냐고 되게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중개를 좀 잘 하시는 숙박 중개를 하시는 중개 법인의 특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때 듣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근생 건물, 사업 건물만 중개를 하다가 이제 처음에 이제 숙박업 건물에 대해서 이제 물건을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보니까 과연 이게 돈이 되나? 거의 뭐 다 쓰러져 가는 건물을 어떻게 이걸 매입해서 도대체 현금 흐름을 만들겠다는 거지? 저는 그게 처음에 너무 궁금했었어요. 네. 그런 건물 보실 때마다 대표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제 눈이 반짝반짝 빛나죠. 왜냐면 그 물건을 레노베이션 새롭게 고쳐가지고 가치를 재창출할 수 있고 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 그런 건물들은 대부분 저렴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이제 보물단지 같은 물건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송민부 대표님도 그런 물건 주실 때 아니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데 요즘은 좀 다른 눈으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뭐 조금 오래된 완전 거의 장 수준의 뭐 여관 수준, 모텔 수준, 호텔 수준 이렇게 원래 좀 이렇게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 장자님이 썩은 거를 그렇게 좋아해.
그래서 그쵸. 제가 처음에는 팍팍 썩은 거. 그리고 눈이 반짝거려서 제가 반짝거리지 마세요. 왜냐면 그냥 오래됐다 이 수준이 아니라 이제 중개를 하고 내 쪽으로 들어가면 막 불법도 많고요. 막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아서 중개인이 약간 좀 너무 힘들고 그리고 가격이 싸죠, 대신. 가격이 싼데 이걸 어떻게 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꾸며? 뭐 내부를 했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올라갔는데 비둘기 집이 된 모텔이 있거든요. 이뻐. 고마워. 그 비둘기 똥이 고마워. 그 덕에 좀 싸게 살 수 있으면 감사해요. 그 똥이. 네. 제 대표님이 또 대단하신 분은 뭐냐면 이게 이제 숙박업 건물을 이제 중개를 하고 같이 옆에서 지켜보니까 뭔가 이벤트가 항상 많이 발생하잖아요. 맞아요. 뭐 정책적인 거, 뭐 규정 관련된 거 되게 많은데 대표님은 그걸 다 해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안 놀래. 괜찮아요. 해결하면 되죠. 맞아요. 부대표님이 계셔가지고 네. 두 분이 계셔가지고 사실은 이 과정이 해결이 될 거라는 거를 아니까 왜냐면은 사실 혼자서 만약에 하려고 하면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두 분이 도와주시고 항상 송미 부대표님 미리 알아서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먼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희가 계약할 때도 잔금할 때도 별 문제가 없이 계약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자님이 해결책을 잘 제안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제가 할 테니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딱 정확하게 너무 그 비즈니스적으로 특화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숙박업소를 거래하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단순히 계약서 쓰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는 분들도 혹시 만약에 숙박 건물 관심 있으시면 정말 제대로 된 중개법인, 중개사를 찾아가셔야지 손해 안 보시지 오롯이 이 문제가 다 본인의 문제, 그 손해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다양한 이슈가 저희들도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다 해결이 돼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잘 거래를 하시고 싶고 그리고 원만하게 해결하시고 싶으면 빌딩 온의 송민 부대표님과 네 우리 상무님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건 왜냐면 중개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중개 사고가 나요. 납니다. 네, 불만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장담하는데 저희가 중개를 하고 마무리를 지으면서 여기 수강생분들이 단 한 번도 잔금 날짜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잔금은 무조건 지켰어요. 어느 정도냐면 은행에서 이거 못 하겠는데요. 왜냐면은 약간 은행은 모텔을 안 좋게 보거든요. 맞아요. 보수적으로 보려고 해요. 네. 근데 저희가 약속했던 매수자 금액에 맞춰서 대출이 나와줘야 되니까 저희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저는 주변 매매사례랑 중개인으로서 조사할 수 있는 보고서를 승인받기 위해서 보내고 당자님은 이 호텔이나 모텔을 운영했을 때 나오는 수익률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은행에게 보내줄 정도예요. 맞아요.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은행 담당자가 놀라면서 되게 고마워해요. 왜냐면 그걸로 이제 센터에 가서 승인을 받는데 너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은행 지점장님들도 저희 거는 되게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하시는 게 저희가 그런 뒤에서 수강생분들은 아예 모르세요. 우리 고객분들은 모르십니다. 그런 걸 해드리는 거를. 저희가 엄청나게 그 서포트를 하고 있는 거를 모르시고 그냥 대출이 약속대로 잘 나왔네요. 근데 솔직히 대출까지 마무리까지 지어주는 중개인도 사실은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사실을 잘 안 하죠. 맞아요. 자, 그러면 보통 이렇게까지 하면 보통 네. PMB를 받잖아요. 이건 중개수수료 건이 아니고 중개수수료 플러스 PMB 보통 2% 3%씩 받는데 받으세요, 대표님? 아니, 안 받습니다. 안 받는데 이분들이 저의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평소에 살면서 숙박 또는 모텔에 관심이 1도 없으시던 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모텔 해야겠다 결심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 때문에 모텔 세계에 입문하신 분인데 이런 분들한테 그냥 강의를 제공하고 가르쳐드려서 건물을 무사히 잘 살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것까지 하지 컨설팅 비용이나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아요.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냐면 저는 0.9% 딱 그 중개수수료 법정 안에서 받는데 저희가 서로 일하다가 통하면 이래요. 받으세요. 이거 해주면 좀 받으세요. 이러고 당자님이 저한테 더 받으세요. 왜냐면은 마지막에 한 1억 정도 깎아주시거든요. 그 1억이 사실 엄청 큰 돈이잖아요. 최소 5천 정도를 깎아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그거에 대한 피를 저는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안 받으시고 마지막 이제 1억 또는 5천을 확 깎아주시면서 이제 끝에 한 번 더 가격을 절충해 주시는 게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돼? 라고 하면
누구한테 연락을 드려야 되나요? 우선 내가 이론적으로도 아예 모른다. 배우고 싶어 라고 하면 당자님의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이론 강의를 먼저 듣고 그리고 나서 아 이제 내가 이론을 알았다. 이제 실맹으로 봐야지 라고 하면 그때 저를 만나러 오시는 거고 제가 숙박업에 대해서 당자님처럼 설명을 막 이론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론을 배우고 실무를 하러 오시는 거고 우리 숙박업계의 퀸 우리 당근 자판기 대표님 오늘 모셨는데 저희가 이 카운팅을 해보니까 벌써 2년 됐잖아요. 네. 네, 시간이 금방 가요. 금방 가네요, 네. 진짜. 앞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실 거죠? 아, 그럼요. 저를 버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요즘 러브콜이 오기 때문에. 내 거예요. 네. 그럼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